2025년 한국에 정씨 성을 가진 성군이 나타난다는 예언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270년 전 쓰인 정감록은 이씨 왕조의 몰락과 정씨 성군의 등장을 정확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몰랐던 한 인물이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정감록과 기묘하게 일치했고 그의 등장은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정교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직접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세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선 후기, 누군가의 손에서 은밀히 베껴 쓰인 책 한 권이 민중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없는 책이었고 금서로 분류되어 불태워지기도 했으며 정식으로 인쇄되기는커녕 숨어서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살아남은 책이었습니다. 바로 정감록이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백성들이 품고 살아온 두려움, 희망, 그리고 생존의 지혜가 얽혀있는 민간의 집단 무의식이자 살아있는 신화였습니다. 정감록은 이씨 왕조의 몰락을 예고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온 땅에 병난과 기근이 몰아치며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백성은 뿔뿔이 흩어지며 아무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 난세가 지나면 정씨 성을 가진 성군이 등장하여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지러운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태평성대를 열 것이라 했습니다. 그가 등장할 때 사람들은 이름보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백성들에게 금기이자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정감록을 불온서적으로 간주하고 단속에 나섰지만 민심은 정감록을 놓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마다 사람들은 이 책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마치 정씨 성군이 정말 존재할 것처럼 언제인가 그가 와서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270년이 흘렀습니다. 시대는 바뀌고 왕조는 사라졌으며 산업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정감록 같은 예언서를 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정감록이 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지금의 세상과 너무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정치, 극심한 빈부격차, 반복되는 전염병, 정체불명의 전쟁과 갈등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무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 혹시 진짜였던 걸까?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누군가가 조용히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성도 확실치 않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행동에 주목하며 묘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감록에서 말하는 정씨 성군은 단순히 성이 정씨인 사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서에 따르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이름도, 출신지도,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백성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나타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앞에 나섰고 무엇이 옳은지를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감록은 성군의 자질로 바른 말과 바른 행실, 두루 살피는 마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언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만이 진정으로 민심을 얻고 난세를 바로잡는 성군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이나 무력으로 세상을 정리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통합을 통해, 이해와 희망을 통해 세상을 다시 쓰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 인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 지금의 시대에 권력과 자본,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그런 순수한 지도자가 실제로 등장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초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정치적 피로감과 함께 방향을 잃은 듯한 정서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좌우, 세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뿌리 깊은 갈등이 사회 곳곳을 병들게 했고 사람들은 어느새 말을 믿지 않는 시대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념보다 돈이 중요해졌고 정의보다 생존이 우선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누군가는 소리 없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그의 성이 정씨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더 그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혹시 정씨 성군이 진짜 나타난 거 아냐? 정감록은 말했습니다. 성군은 이름을 숨기고 시대를 먼저 살핀 뒤에 움직인다고. 그리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한다고. 정감록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뒤집히기 전 반드시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는 병난, 기근, 내란, 사기, 불신으로 이어지며 마치 겹겹이 쌓인 먹구름처럼 온 나라를 뒤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무엇도 확신할 수 없으며 어둠이 가득한 밤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어떤가요? 2025년의 대한민국은 언뜻 보기엔 안정된 사회처럼 보입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기술은 발전하며 세계는 한국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정감록의 말이 현실처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람들 사이의 신뢰는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치인은 믿을 수 없고 언론은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진실을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분열됐고 친구 사이, 가족 사이조차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인심의 붕괴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한 경제는 겉보기와 달리 위태롭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청년들의 취업난, 중장년층의 구조조정, 노인 빈곤 문제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거 불안정과 계층 고착은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정감록에서는 가난이 들불처럼 번질 때 성군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선 구조적 붕괴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회 전반에는 피로감과 체념이 만연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 나는 나 하나 지키기도 벅차다는 말이 흔하게 들립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감록이 경고했던 핵심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사회는 가장 먼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 무너짐은 외적 침략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정감록은 또한 병난을 예언했습니다. 지금의 병난은 총칼을 든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염병, 기술 전쟁, 심리적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정감록이라는 오래된 예언서가 다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겉은 평화로워도 속은 들끓고 있습니다. 이처럼 격동의 흐름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감록은 이런 때에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이가 절망할 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어딘가에서 불쑥 나타나는 한 사람. 그를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이 난세는 분명히 그를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정감록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십승지입니다. 십승지는 말 그대로 10곳에 살아남을 땅, 즉 세상의 혼란이 극에 달할 때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병난이 일고 기근이 번지며 사회가 붕괴되는 시기에도 이 10곳은 유일하게 안전하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십승지는 오랫동안 도피의 땅, 은신처로 여겨져 왔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 중 일부는 실제로 이 지역의 터를 잡고 후손들에게 정감록을 전하며 살아갔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십승지에 관한 관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 지역이 실제 어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연구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강원도, 지리산, 금강산 또는 충북의 깊은 산골까지 각지에는 정감록을 손에 들고 명당을 찾아 떠난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십승지는 단순한 안전한 장소 그 이상이었습니다. 정감록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땅은 생존을 위한 은신처가 아니라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요람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요하고 외부와 단절된 이 공간은 바로 성군이 준비를 마치고 나올 땅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쩌면 십승지는 외부와 끊긴 땅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키우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정감록의 십승지는 이제 성군이 준비를 마치는 땅으로 다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 어느 외진 곳에서 한 사람이 시대의 지도자로 깨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정감록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씨가 망하고 정 씨가 흥한다. 이 말 한마디는 수백 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자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여기서 말하는 정 씨는 정말 성 씨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 씨는 보기 드문 성 씨는 아닙니다. 정감록은 정 씨 성군의 등장을 단순한 혈통이나 가문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가 부르면 나타나고 백성이 원할 때 움직이며 모든 것을 바꾸는 자로 묘사됩니다. 즉, 정 씨는 상징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시대의 뒤를 이어 등장하는 바른 자이자 정의 정신을 가진 사람. 그는 이름보다 정의로움과 균형감, 그리고 올바름을 품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 정말 있을까? 많은 이들은 지도자라 하면 화려한 경력, 강한 카리스마, 대중적 인기, 뚜렷한 정치색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감록은 그 반대의 길을 말합니다. 그는 조용하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필요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의 언행은 소박하지만 핵심을 찌르고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흔들릴 만큼의 힘이 실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감록은 성군을 보자마자 알아보는 자가 아니라 지켜보다가 느끼게 되는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서서히 번지고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런 인물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의 성이 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간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성씨가 아니라 시대의 정수를 담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정말 정씨인가? 아니면 정씨와 같은 사람인가? 중요한 건 그가 시대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감록은 시대가 뒤집히기 전 반드시 거대한 혼란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징조로 병난을 꼽았습니다. 사람들은 병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포와 총칼, 피와 화염의 전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감록은 그것을 단순히 외세의 침입이나 내전으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병난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찾아온다고 경고했습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총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전선은 이미 펼쳐졌고 상대는 명확하지 않지만 피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국가 기관망을 노리는 해킹 시도는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으며 무인기와 위성, 디지털 감시 기술은 전통적인 국방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보안은 언제든 뚫릴 수 있고 정보는 언제든 조작될 수 있으며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선동되고 분열됩니다. 또한 언론과 정보의 전장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어떤 정보가 조작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 정감록은 이런 상황을 예견한 듯 말했습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려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말 그대로 그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며 각자의 믿음에 따라 서로를 향해 적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전쟁과 기술 패권 싸움은 국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압력, 외교전, 에너지 전쟁, 반도체 공급망 위기. 표면적으로는 협력하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숨막히는 경쟁과 견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동맹과 자주, 기술과 생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외교 전략은 언제든 한쪽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난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분열과 혐오, 불신과 냉소가 퍼질수록 사회는 더 쉽게 무너집니다. 정감록은 병난이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성이 아니라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난은 총보다, 칼보다 더 깊고 오래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즉 마음과 마음이 맞서고 정보가 무기로 쓰이며 기술이 권력이 되는 시대의 병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는 더 큰 무기를 가진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입니다. 공포에 휘둘리지 않도록 만들고 분열 대신 공존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정감록이 예언한 성군은 이런 병난을 단 한 번의 전투 없이도 멈출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정감록에 나오는 가장 오묘한 단어 중 하나는 대파천입니다. 하늘이 크게 깨진다,
혹은 하늘이 무너진다. 이 문장은 단순한 재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언서에 따르면 대파천은 기존의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했습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도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바뀌어 있는 날. 한 시대의 끝이면서 다른 시대의 시작인 문턱입니다. 정감록은 말했습니다. 대파천은 거대한 소리로 오지 않는다고. 침묵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고. 그래서 아무도 그것이 변곡점이었는지 모른 채 다음 날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정감록은 성군이 나타나기 전 반드시 대파천이 먼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각 있는 자는 알아차린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움직였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전환의 문턱이라는 것을. 정감록을 한 장씩 넘기며 다시 읽어보면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단서들이 하나둘 머릿속에서 되살아납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알고 쓴 것처럼 정확한 표현들, 지금의 상황과 겹치는 상징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 대한 경고. 정감록은 말했습니다. 눈먼 자가 이끄는 세상에 백성은 숨을 죽인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지도자들은 민심과 동떨어진 채 자신의 안위만을 좇았고, 국민들은 선택에 지치고 기대에 배신당한 채 무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예언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감록은 또한 말합니다. 정의가 사라질 때 이름 없는 자가 정의를 말할 것이다. 어딘가에서 말없이 등장할 그 사람. 그는 누구의 후원도 없이, 세상의 환호도 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작은 정의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줍니다. 그는 외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지만 어느새 그의 말은 스쳐간 바람처럼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오래 병들어 있었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다만 그 무언가가 정씨일 줄은 몰랐고 그 사람이 조용하게 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정감록은 성군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심을 담고 있는지, 누가 이 시대를 새로 쓸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왜 지금 정감록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지. 그는 특별한 존재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이 시대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그를 향하는 것입니다. 정감록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알게 되리라. 누가 진짜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장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군이 나타난다 해도 피리를 불며 사람들을 이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칼을 들고 앞장서지도 않고 깃발을 흔들지도 않으며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그는 강요하지 않으며 선택은 언제나 우리 몫입니다. 2025년 지금 우리는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도 모든 것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어딘가에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의 외침보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천천히 피어나는 확신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정감록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어쩌면 예언이 아니라 경고였을지 모릅니다. 시대가 어지러워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세상이 흔들릴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침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성군은 우리가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그 희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그가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향해 마음을 열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역사는 이렇게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2025년 정씨 성군은 나타났다. 그가 진짜 정씨였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를 알아본 사람들 덕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오늘은 정감록 정씨 지도자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공감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